1949년 한반도. 이때 보이지 않는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건데요. 해방의 그 엄청난 기쁨이 어떻게 분열의 씨앗이 됐는지 한 역사 텍스트를 통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시작부터가 아주 강렬합니다. 광복은 독사과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3천만 동포들에게 뿌려졌다. 와, 정말 충격적인 비유죠. 1945년의 해방이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위기의 시작이었다는 걸 아주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해방이 왜 독사과였다는 걸까요? 그 씁쓸한 뒷맛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저자에 따르면요, 그 해방의 기쁨이라는 게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념 갈등, 분열, 혼돈 이런 것들이 마치 쓰나미처럼 한반도를 덮쳤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나라를 꿈꿨는데 현실은 격렬한 내부 투쟁의 소용돌이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끔찍한 혼란이 터지기 직전에 이 모든 걸 예견이라도 한 듯 날카로운 경고를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료는 바로 그 지식인을 조명하고 있어요. 네, 바로 윤치호입니다. 그는 1945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김구나 이승만 같은 당시 민족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게 바로 한 노인의 명상록에 담긴 내용이죠. 이게 바로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민중의 무지와 당파 간의 불화 때문에 우리 조선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제발 분열되지 말고 단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는 외부의 어떤 적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분열이 훨씬 더 큰 위협이라고 아주 간절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윤치호의 이 경고는 마치 예언처럼 딱 들어맞았죠.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을 짚고 넘어갑니다. 해방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지정학적 저주가 되어버렸고 한반도의 가장 큰 싸움은 외부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즉 내부 분열이 될 거라고 말이죠. 네, 그 경고는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맙니다. 해방된 한반도는 말 그대로 극심한 혼돈에 빠져들었는데요. 이건 거의 사실상의 내전 상태나 다름없었어요. 저자가 그 증거로 드는 게 바로 정부 수립 직후에 연달아 터진 사건들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제주 4.3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고 또 여수 순천 사건 같은 비극이 터지면서 전국적인 혼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봉기, 신생 정부를 뒤엎으려는 시도, 심지어 매국 좌익 세력의 소행이다. 민간인을 총알바지로 썼다. 이런 굉장히 강력하고 정치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명백한 내부의 이념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극심한 혼란 속에서 저자는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결정적인 한 수를 조명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그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바로 급진적인 경제정책, 1949년의 농지개혁이었습니다. 이 농지개혁은 당시 이승만 정부의 정말 최우선 과제였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1949년 6월 21일에 공식적으로 법이 통과되죠. 이 정책의 목표는 나라의 농업구조, 나아가 사회 기반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핵심은 바로 유상 매입, 유상 분배 방식이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1단계, 정부가 3정부가 넘는 땅을 지주한테서 지가증권이라는 걸 주고 사들입니다. 그리고 2단계, 그 땅을 소장농들한테 다시 팔아요. 그럼 농민들은 어떻게 돈을 내냐? 5년 동안 매년 수확량의 30%씩 갚아나가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냥 뺏는 게 아니라 사유재산을 존중하면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전체 농촌 인구의 65%나 차지하던 소장농 비율이요, 단 8%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내 땅을 가진 수많은 주인들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바로 이 경제 정책이야말로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은 가장 핵심적인 순간,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저자는 남한과 북한의 방식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데요. 남한이 유상 분배를 통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만들어낸 반면에 북한은 어땠냐?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했지만 결국엔 모든 토지를 국가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사실상의 국유화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내 땅, 내 재산을 갖게 된 남한의 농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새로운 나라를 지켜야 할 아주 강력하고 현실적인 동기를 갖게 된 겁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국가의 기반이 단단해진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백년 전쟁의 승부처에서 승패를 가른 보이지 않는 방아쇠가 되었다. 와, 그러니까 총성이나 전투가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정책이야말로 이념 전쟁의 진짜 승부수였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게 꼭 거대한 전투나 눈에 보이는 사건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국가의 운명을 바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방아쇠는 무엇일까요?